국가대표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연속 4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전 보여준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방송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의 주요 사건과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한국은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의 경기로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었고, 이어 21일에는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의 원정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은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홈과 어웨이 경기를 통해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이재성의 첫 골은 VAR 부재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많은 팬들이 월드컵 예선의 심판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며 심판의 오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득점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팬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전반 44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훌륭한 대각선 패스를 연결하여 조규성이 상대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들어가 헤딩으로 득점, 경기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조규성도 잘했지만 그 골은 주로 이강인의 공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공을 차서 공이 역회전하도록 하여 공의 전진 속도를 늦추고 받는 사람이 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며 전반전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4분에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넘어지면서 조규성에게 공이 흘러갔고, 조규성은 오버래핑하며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황희찬이 후방에서 돌파해 헤딩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돌파하며 2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겨 조규성이 마크 없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황희찬이 정확한 헤딩으로 골키퍼를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18분경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하던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그 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은 후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 한 뒤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슈팅하여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동료들인 쿨루세프스키나 메디슨, 심지어 수비수들조차 자주 슈팅을 하기보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 그가 득점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대표팀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손흥민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인 기록을 높이려는 시도로 팀워크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반 21분경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서령우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서령우는 공을 받은 후 슈팅을 할 척하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패스를 한 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강인은 곧바로 힐킥으로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지만 귀화 선수인 송희형에게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4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 한순간이 TV 화면에 나타났을 때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며 그 뒷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비디오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황희찬이 황의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을 때 황희찬은 황의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의조에게 공을 넘기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차도록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장으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갑내기이자 친구인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 내의 동료애와 서로에 대한 관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연하인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제안을 하고 팀장인 손흥민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칭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때때로 엄격하고 연하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 행동은 한국의 존경 문화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팬들은 연하가 연장자에게 제안을 하고 연장자가 이를 받아들여 동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한국식 존경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8경기 연속 무득점에 머무른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은 이기적인 태도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케인의 연속 득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랜 동료를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인들이 한국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런 행동을 이용하기도 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쿨루세프스키에게 첫 골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며 패스한 것처럼 동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식 팀워크를 보여준 손흥민이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후반 40분경 김진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공이 우연히 이강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강인은 즉시 왼발로 중거리 슛을 해 상대 골대 오른쪽 구석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강인이 슛할 때 손흥민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동생의 재능을 보여줄 때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연속 3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든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이 부상 없이 중국과의 다가오는 경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위기로 인한 팬들의 분노가 조금씩 고조되어 결국 관중석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16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대표팀은 2차 예선 C조에서 1위로 올라서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한국팀은 중국으로 이동하여 21일 중국과의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난한 대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 44분에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아 조규성 선수가 첫 골을 넣었고 이를 시작으로 후반 4분에 황희찬 선수와 후반 18분에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무성하게 터뜨렸습니다. 경기 도중 교체로 들어온 황의조 선수까지 페널티킥으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0분에 마지막 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는 이 게임에서 골 1개와 도움 1개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덮을 그림자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4대0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가던 후반 막판에 싱가포르 선수 샤흐 샤히란의 거친 관포에 고통스럽게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강하게 걷어찬 무릎으로 인해 잠시 동안 경기장 위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급하게 투입되어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사흘 후 부상에서 벗어나 풀타임 게임을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살짝 발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경기를 그만둘 수는 없기에 자신의 상태를 이겨내야 했다. 만약 정말로 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치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팀에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은 나의 상태가 괜찮다라며 팬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영국에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과 같은 현지 매체는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빠르게 보도하였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 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번 한국 대표팀 경기에서 골을 얻었지만 과도한 태클로 인해 그는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며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과격한 태클을 가한 샤흐샤히란의 SNS에 접속해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팬은 월드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부상 입히려는 저질스런 태클로 손흥민 선수를 공격했다라며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폭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팬들이 서로 비난하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경기 중에 태클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이번 케이스에서는 샤흐샤히란 선수가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경직된 태클은 반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강한 부정적 반응이 일어났으며 팬들의 심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싱가포르 선수들의 적절한 반응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